여러분, 혹시 여러분의 암호화폐 지갑에 정말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바로 미국에서 통과된 두 개의 새로운 법안 때문인데요. 이름만 들으면 머리 아프죠. 지니어스, 클래리티. 하지만 이 법들이 사실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쉽게 파헤쳐 보시죠. 아니나 다를까 이 법들이 딱 나오자마자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들썩였어요. 바로 이런 질문이 터져 나왔죠. 그럼 이제 우리 할머니도 스테이블 코인 사도 되는 거 아니냐? 이 한마디 진짜 재밌지 않나요? 기대감도 있고 또 약간의 걱정도 섞여 있는 것 같고요. 자,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딱 이거예요. 이 모든 변화가 과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좋은 걸까요? 나쁜 걸까요? 근데 이런 법이 도대체 왜 필요했을까요? 이걸 이해하려면요,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. 규제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던, 정말 말 그대로 서부의 무법지대 같았던 그 시절 암호화폐 시장으로 한번 가보시죠. 문제가 뭐였냐면요, 크게 두 가지였어요. 첫째는, 아니,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대체 주식 같은 증권이냐, 아니면 금 같은 상품이냐, 이게 정해진 게 없어서 너무 혼란스러웠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, 이름은 스테이블 코인, 그러니까 안정적인 코인인데 전혀 안정적이지가 않았다는 거죠. 와, 이 전문가의 말이 정말 뼈아프게 와닿네요.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 돈은 예금자 보호가 되잖아요.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이 정말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. 바로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바꾸려고 새로운 법이 등장한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무법지대에 나타난 첫 번째 해결사, 바로 지니어스 법안입니다. 디지털 화폐 시장의 질서를 잡으러 온 새로운 보안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이 법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진행됐어요.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2025년 7월에 의회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끝났고요. 2027년부터는 완전히 시행된다고 합니다.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? 우리가 이미 새로운 암호화폐 시대로 들어가는 그 문턱에 서 있다는 거죠. 그럼 이 법이 대체 뭘 바꾸려는 걸까요? 타겟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. 이름값 좀 하게 진짜로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는 게 이 법의 핵심 목표예요. 그래서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규칙,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. 아주 간단해요. 만약에 당신이 1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냈다면 그럼 당신 금고에 진짜 1달러 현금을 넣어놔야 한다는 겁니다. 1대1로요. 더 이상 근거도 없이 가짜 돈을 마구 찍어내는 걸 원천봉쇄하겠다는 거죠. 자, 그럼 그 금고안은 뭘로 채워야 할까요?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될까요? 절대 아니죠. 이 차트를 좀 보세요. 미국 동전이나 지폐 같은 현금, 아니면 진짜 안전한 단기 국채, 그것도 아니면 은행 예금처럼 정말 안전하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만 허용됩니다. 모든 것의 최우선 순위는 뭐다? 바로 안정성이다, 이겁니다. 정리하자면 이 법의 주요 규칙은 크게 4가지예요. 첫째, 아무나 못 만들게 허가제로 바꾼다. 둘째, 매달 금고안을 투명하게 까서 보여줘라. 셋째, 고객 돈으로 도박하지 마라. 그리고 마지막, 너희도 이제 은행처럼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거 철저히 지켜라. 훨씬 빡빡해졌죠? 자,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. 그럼 아직 해결 안 된 문제가 남았죠? 맞습니다. 대체 어떤 코인이 주식 같은 증권이고 어떤 게 금 같은 상품이냐, 이 혼란스러운 문제요. 여기에 명확한 교통정리를 해주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CLLT 법안입니다. 이름 그대로 명확성을 위한 법이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. 이 법을 만든 곳을 보면 금융위원회랑 농업위원회가 같이 만들었어요. 아니, 뜬금없이 웬 농업위원회냐고요?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암호화폐를 단순히 주식 같은 금융상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쌀이나 옥수수 같은 원자재, 즉 상품으로도 봐야 한다는 시각이 담겨 있는 거죠. 굉장히 중요해요. 이 슬라이드 하나가 클리어리티 법안의 모든 걸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자, 생각해보세요. 축구 경기에 야구 심판이 들어오면 엉망이 되겠죠? 딱 그겁니다.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두 심판, 그러니까 SEC와 CFTC가 서로 자기관할이라고 싸우고 있었거든요. 이 법이 자, 이제 싸우지 마. 투자 성격이 강한 건 증권거래위원회 SEC 네가 맡고 원자재 성격이 강한 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네가 맡아. 이렇게 딱 교통정리를 해준 겁니다. 자,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이거죠. 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걸 나누냐는 거예요. 증권이냐, 상품이냐,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
바로 이 질문. 이게 이더리움 같은 거대 프로젝트들도 몇 년 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문제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처음엔 투자받아서 시작했으니까 증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커뮤니티가 엄청 커지고 탈중앙화가 됐어요. 그럼 얘는 언제부터 상품이 되는 걸까요? 그 애매모호했던 기준을 드디어 클래리티 법안이 딱 정해준 겁니다. 자,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 퀘스트를 깨야 합니다. 첫 번째, 분산된 통제.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쥐고 흔들 수 없어야 돼요. 두 번째, 기능적 유용성. 이게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네트워크 안에서 수수료로 쓰이거나 투표권이 되는 등 실제로 쓸모가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개방성. 코드가 전부 공개돼서 누구나 볼 수 있고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지니어스 법안, 클래리티 법안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렇게 새롭게 판이 짜인 암호화폐 세상이 우리에겐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? 이 전문가의 말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아무런 규제 없이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게 놔두면 결국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올 거라는 거죠. 이건 마치 과거 대공황 직전에 은행들이 마구잡이로 돈을 찍어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됩니다. 법이 생기기 전과 후. 확실히 사용자 안전은 확 올라갔고 애매했던 규칙들도 명확해졌죠. 혁신을 위한 길도 열렸고요.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. 우리가 얻은 게 있다면 잃은 것도 있습니다. 바로 프라이버시. 모든 거래가 정부에 의해 추적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. 안전을 얻는 대신 프라이버시를 내어주는 것.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, 즉 트레이드 오프인 거죠. 자, 그럼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 할머니도 스테이블 코인 사도 될까요? 이 질문에 답을 해보죠. 네, 이제는 훨씬 안전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해요.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에 남는다는 것. 즉,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는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말이죠. 규제 덕분에 암호화폐는 분명 더 안전해졌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그 초심, 그 크립토 정신과는 조금 멀어진 것도 사실이에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해 우리는 얼마만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? 이 새로운 규칙 속에서 우리 각자가 내려야 할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.